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과 중국 딥시크의 등장, 오늘은 또 관세에 대한 우려까지 연휴 끝 개장 첫날부터 소화해야 할 재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우리 시장이고요. 무엇보다도 화제였던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 오늘 반도체와 전력 설비 등 우리 국내 증시에도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지금도 10% 가까운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딥시크의 저렴한 AI 모델 개발 방식이 확산하면 엔비디아의 비싼 칩이 불필요해질 수 있다라는 관측 속에서 명실상부 인공지능 대장주로 불리던 엔비디아 역시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SK하이닉스에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MK전자가 상한가에 앉아 쾌청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묶인 국내 소부장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고기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들 안에서도 극명하게 희비가 나뉘는 가운데 딥시크를 두고도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딥시크의 등장이 충격적인 이유가 대규모 최신 GPU 구매만이 AI 개발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간의 개발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더 많은 가속기, 고사양 GPU가 승리라는 공식이 깨진 셈이고요. 딥시크를 AI의 스푸트니크라고 평가하면서 미중 AI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또 가성비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드러냈다라는 시각이 존재를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머스크 등 미 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저사양 반도체로 고성능 AI 개발에 성공했다는 딥시크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면서 딥시크가 비밀리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를 몰래 확보했을 것이고 주장하는 비용에 있어서도 축소를 했을 것이다. 또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등의 의혹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들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연휴 끝나고 가장 큰 시장의 화두라 일단은 웨더에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딥시크의 등장이 반도체 조정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AI의 시장 대중화와 수요 확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돌풍이 빠른 시일 내에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웨더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닥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긴 설 연휴가 끝나고 처음으로 만든 이제 개장 첫 거래일이자 또 달력상으로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연휴 저희가 보내고 오는 동안에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딥시크 등장 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좀 타격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일단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이제 뉴욕 시장이 크게 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구나라고 장 시작하기 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장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력을 너무 강하게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내 시장, 특히 우리 코스피가 하락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2,497선에서 지금 그나마 오늘 저점으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대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뭐 하락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혹여 2,497선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2,445선 정도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2,497선의 지지를 잘 받으면서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우리 코스피에 유입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반도체 쪽이 그렇게 크게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런가 726선 전후로 지금 왔다 갔다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월요일 날 우리 코스피가 2,497선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코스닥도 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지지 여력을 꼭 잘 체크하시면서 우리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력이 유입되는지를 체크하고, 유입된다면 코스닥은 잘 버티면서 이대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월요일 날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 코스닥도 707선 정도까지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락이 나오고 다른 또 기술주들은 긍정적인 상승력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흐름상 보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을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오늘은 좀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이슈 안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10시에 이제 이슈를 한번 브리핑을 하고 1시에 또 이제 이슈를 또 한번 브리핑을 할 때 살짝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를 더 이제 바꿔서 이제 브리핑을 해 드리는데, 오늘은 하락장이나 그런가 이렇게 상승 이슈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이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동안에 미 증시는 딥시크 충격이 좀 한 차례 지나가고 회복을 하는 과정이라면, 우리 국내 증시는 연휴 끝 시장이 첫 개장을 했다 보니까 충격이 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 속에서 지금 1%대의 약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또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3가지 섹터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저희 딥시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웨더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딥시크 관련 이슈와 종목들의 향방 파트너님과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조선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트럼프 수혜주로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던 조선주인데요.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공략할 만한 종목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스마트폰입니다. 연휴 전에도 한번 다뤄주셨던 이슈로 좀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이야기해 주시면서 종목들 꼽아주셨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딥시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극명하게 좀 희비가 나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이제 MK전자 같은 종목들은 못 따라잡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제끼고 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쓸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AI 개발이 저비용으로도 가능하네. 네. 이제 이런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한마디로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제 비롯한 어떤 이런 이제 인공지능 개발 업체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현재 이제 네이버랑 이제 크래프톤 이 두 종목을 현재 꼽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오픈 AI가 이제 딥시크가 우리의 기술을 도용한 정황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도 같이 또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이제 AI 관련 종목들 또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이 하이퍼 클로바 X를 개발한 네이버를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한 5%대 상승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상승력이 이제 지속되지 않을 때는 아닐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 뭐 근접 저항력으로는 한 23만 원 정도 요 가격 라인이 일단 근접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좀 약세 국면을 좀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좀 올라올 걸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나타난다면 23만 원 정도 자리가 저항이다. 하지만 이 23만 원 정도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동안 좀 장기간 좀 약세 국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비율 라인 정도는 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23만 원 자리를 잘 돌파한다면 27만 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사에서 크래프톤을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볼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슬슬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이제 상승 추이, 한마디로 이제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이 게임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한마디로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AI 협력 캐릭터, 즉 이 CPC를 최초로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공지능 NPC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으로 현재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한 4%대 상승력이 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021년에 고점으로 찍었던 이제 58만 원 근접하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이제 36만 원 정도 라인이 저항 라인인데 이 라인을 잘 돌파하게 된다면 41만 원 정도 자리까지 이번 이슈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36만 원짜리를 잘 돌파해서 올라타는지를 확인하시고 조금 더 홀딩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도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주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오픈 베이스를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가장 상승력을 좀 강하게 보였습니다. 일단 뭐 정치 테마랑도 살짝 엮여 있고 또 이번 이제 딥시크 관련 보안 관련으로 또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AI 보안 관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대규모 이제 데이터 유출 이제 실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제 방어한 그런 또 이력도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련으로 인공지능 이제 정보 유출 관련으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대로 장대 양봉을 만들었으면 좀 따라잡기가 좀 애매했을 텐데 다행히도 지금 윗꼬리를 말면서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이제 120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어서 우리가 한번 저점 매수를 한 지금 가격부터 한번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짧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700원이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잘 돌파한다면 한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또 한 번의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거의 뭐 바닥권에서 들쑥날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 종목은 이제 모니터 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장 이후 이제 많이 하락이 나왔다가 이번 이슈에 이제 같이 이제 동반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상승력을 점차적으로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들쑥날쑥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 기준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차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4,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약세의 흐름을 좀 보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 6,100원 정도 바라보시는데 생각보다 좀 시세가 생각이 세게 나오네라고 하시면 7,1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센즈랩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상장 이후로 조금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일정 부분 좀 비율 상승력을 좀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단기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8,45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저항은 11,000원 정도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AI 추론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국내 AI 소프트 업종의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5%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강세 나타날지에 대한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의 흐름 체크해 봐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네이버 이외에도 관련 종목 안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크래프톤, 오픈베이스, 모니터랩, 센즈랩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는요. 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이제 조선주들 순항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또 52주 신고가 경신해내는 흐름 보여줬거든요. 증권가 목표가도 계속해서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어디까지 좀 상승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 현 시점에서 이제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또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파트너님. 네, 현재 시점에서 네. 뭐 대장 섹터다라고 한다면은 주도 섹터다라고 한다면은 전력 기자재 쪽하고 방산 쪽을 꼽잖아요. 네. 수년간 적어도 한 2, 3년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차기 만약에 이제 주도 섹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논하게 된다면 조선이 될 것 조선. 같아요. 왜냐면 좀 올라가는 게 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1월 달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12월 그리고 1월 달에 한 2개월간 좀 많이 올라왔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보시면은 올해도 이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이 선별 수주를 좀 이어나간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또 유럽 소재 선사와 이 초대형 액화 천연가스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이를 12척이나 대한 건조 계약을 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는 조금 양호하거나 지금 이런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더기다가 또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 수주량이 총 한 1,098 CGT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누적 수주가 현재 3,716만 CGT를 기록을 해서 4년치 일감은 충분히 좀 확보가 됐다. 즉 지난 2024년부터 흑자 전환, 그러니까 조선 3사가 흑자 전환이 됐는데 2025년부터 이제 엄청난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게 4년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주량을 지금 확보를 했고 올해도 지금 양호한 수주량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소한 4년간은 안정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실적이 조금 호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국 조선업 재건과 그리고 해군 증강을 위한 이 파트너로 한국 조선 업계를 이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임기 또한 또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트럼프 임기 수혜와 그리고 이 호실적과 같이 맞물리는 호황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뭐 2년에서 한 뭐 4년 사이에 상승력이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 섹터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꼽을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이 지금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중간 지주사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0선 밑으로 좀 꺾이는 흐름을 보여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도 22만 7천 원에서 21만 원 정도 사이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막 추세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28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모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얘는 안 나오네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보면은 이미 이제 조선업계가 지난 2023년 이후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새로 상장돼서 보이진 않는데 어찌됐건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력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막 반등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뭐 삼성,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 같이 최근에 강력한 상승력은 만들어내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를 노리신다면 또 삼성중공업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는 한 12,300원 정도 선에서 11,500원 사이에 잘만 매집해 놓는다면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미국 발수회랑 같이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좀 따라잡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부터 이제 분할 매수 가격 구간은 46,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 10,000원 정도 텀을 두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가격이 47,000원 정도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낸다면 71,000원 정도 자리까지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중기적으로 잘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10만 원 구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잘 살펴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시스템도 한번 볼 건데, 하나시스템은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조선 섹터를 좀 따라잡기 어려우면 한번 접근해 보셔라. 하지만 저항 라인이 이제 26,500원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은 홀딩,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으면 단기 매도로 접근을 하시고 눌렸을 때 재접근을 해라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26,500원에 저항을 받으면서 단기 매도 관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24,500원에서 23,500원 사이로 분할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차 상승력이 나오면 26,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뭐 HD 현대중공업은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냥 뭐 계속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계속 홀딩 관점 유지하셔야겠죠. 그리고 좀 이제 뒤늦게 올라올 만한 종목은 현대미포입니다. 현대미포, HD 현대미포. 그래서 HD 현대미포도 이제 다시금 또 호실적으로 기록하면서 다른 이제 조선 3사를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60선을 터치하면서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또 매수에 잘 접근을 해 놓는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16년 만에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저희 데일리 아스탁 작년부터 좀 꾸준하게 시청을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파트너님께서 그간의 조선주들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은요, 스마트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전에 이제 다뤄주셨던 이슈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파트너님.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자화전자라든지 KH바텍 이런 종목들 강세에 나타나는 종목들 많아가지고요. 저희 추가 점검해 주실 건가요? 이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네.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갤럭시 S25 관련 이슈로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네. 재미난 거는 이 스마트 부품 종목들이 이제 로봇 부품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카메라 쪽은 이 전장 부품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겹호재가 좀 같이 나오면서 특히 오늘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부품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왜? 자동차 전장 부품 쪽과 그리고 이제 로봇 부품 관련으로도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스마트 부품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또 이번에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S25 시리즈 예약 판매를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인기몰이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갤럭시 S25 시리즈의 핵심 무기가 이제 AI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좀 AI 이슈가 상당히 또 이제 불거졌던 측면이 또 있어서 그 관련으로도 한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SEO를 이제 사용한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여다 보면은 이번에 이제 AP 프로세서를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퀄컴과 협력해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이제 적용이 됐다 하는데 상당히 빠르고 안정적이라고 하고 또 발열도 상당히 좀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발열도 잡았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AI 기능까지 상당히 좀 좋게 탑재가 돼서 많이 지금 이제 예약 판매로 이제 구매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점쳐지고 있고,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3세대랑 이제 비교했을 때 MPU가 이제 한 40%, CPU 이제 GPU 성능이 한 37%에서 30%나 향상이 돼서 확실히 좀 체감 속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발열을 이제 잡을 수 있는 이 베이퍼 챔버라는 것이 탑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온도가 과열되는 것을 막는 부품이고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보니까 발열도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측면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판매되면 이 발열 문제로 인해서 판매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다 이제 방지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판매를 좀 높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관련 종목들을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RF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대, 3일 연속, 3영업일 연속 좀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다면 상승력이 이대로 이어지면서 상승 공병으로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단 뭐 스마트폰 충전기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액세서리류를 삼성전자의 이제 OD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화전자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력이 막 나오면서 이제 120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용 이제 액추에이터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쪽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나 아니면 로봇 쪽으로도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서 이것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탁스라죠. 인탁스도 이제 로봇 관련으로 같이 엮여 있습니다. 이게 휴대폰 관련 이제 부품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로봇하고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꼭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 뭐 휴대폰 케이스를 이제 만들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로봇을 또 이제 대신 또 생산을 하고 위탁 생산을 하고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해외 이제 로봇 기업들의 이제 위탁 생산도 같이 좀 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로봇 관련 이슈로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최근 이제 급등력이 한번 나왔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다음 종목으로 또 하나 보면은 KH 바텍이 오늘 조금 이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도 원래는 오늘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으면 바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좀 떴어요. 하지만 현재 이 지금 거래량과 상승 패턴으로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력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잡게 된다면 오늘 양봉의 한 중간가 정도의 한 내일 다음 주에 좀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9,800원대 이하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파트론이라는 종목,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 종목,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120선을 재차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120선을 돌파했다가 이번에 재차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다시 120선 밑으로 꺾이기보다는 이 상태로 전고점 부근, 즉 7,500원 자리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뜻하고, 실적도 이제 턴 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가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기술적 반등력은 8,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이제 이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이제 로봇,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이제 막 지금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막 그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파트론도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MC넥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파트론보다는 좀 추세가 더 살아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21,80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과 로봇 쪽으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스마트폰 관련주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뭐 다양한 쪽으로 기회 열어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해당 종목들 지켜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오늘 세 가지 테마와 이제 이슈 그리고 종목들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시청자분들께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이제 못 들으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제 종목들도 한번 가끔가다 제가 이제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과 종목에 대한 보다 세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보너스 챌린지 2주차입니다. 저희가 긴 연휴를 거치고 와서 종목들의 향방 더욱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연휴 전에 편입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의 현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와 상반되게 저희 챌린지는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HJ중공업인데요. 조선주 탑픽으로 꼽아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7.15%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주가가 밀리면서 음봉의 흐름 보이고 있어서 파트너님의 빠른 진단 받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시메스입니다.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종목인데 로봇 관련주로 상승 추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종목이라면서 공략해 주셨거든요. 오늘 4%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저희 챌린지 안에서도 4.13%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파트너님의 진단 빠르게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용철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저희 1주차 챌린지 이제 두 가지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 연휴 저희 끝나고 왔잖아요. 일주일 지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빨갛게 지금 성공률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네, 종목으로 11.28%의 성공률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그럼 바로 HJ중공업부터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앞선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 날 딱 전 거래일이죠. 연휴 바로 전날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HJ중공업이었고요. 분봉 흐름으로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고 나서 2시 이후로부터 급격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 마찬가지로 장중
2.38%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 종목 현재 상승 흐름이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낙폭이 4.77%대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낙폭 단기간에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큰 틀에서 상승 파동 이후에 이 하락 파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하락 파동을 마무리 지어주는 흐름이 전 거래일 날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 4%대의 조정, 저점 확인한 이후에 이렇게 분봉 기준으로 강한 반등이 이어진 만큼 현재 상승 추세가 일봉 기준으로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하락 파동 이후에 상승 파동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스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 고점 돌파 시도를 했지만 아직은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기준으로 300만 주에서 4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발생했을 때 추가 급등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다 보니까 현재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래량만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지켜보면서 기분 좋게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상승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성공률 13% 달성을 목표치로 하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인데 벌써 처음 두 가지 종목으로 11.28% 지금 목표치에 벌써 가까운 성공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저희 오늘 금요일인데 장기 포트 점검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포트 성공률이 또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5가지 종목으로 200%가 넘는 217.66%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도 리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포트 종목들 현재 누적 수익률이 현재 217%까지 달성을 했는데요. 한 종목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일진 전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일진 전기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거래일 14.48%라는 강한 상승 흐름으로 현재 추세적인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오늘 장중에 9%대에 대한 조정은 살짝 아프긴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루 이틀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2024년도 12월부터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 전거래일 상승세에 어느 정도 훼손하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에는 전혀 일정 부분 이 종목에 대해서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9%대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장기 포트에서 계속해서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한화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어드렸던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3%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이 상승 추세를 터치를 했습니다. 살짝 이탈을 했는데 이 살짝 이탈한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정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그 추가적인 조정은 깊지는 않을 겁니다. 2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견조로운 상승세에 단기간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견조로운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LS 에코에너지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 에코에너지의 경우에는 이 종목도 조금 더 아쉬운 흐름이 있었어요. 전거래일 7%대에 대한 상승세를 반납을 했죠. 그 이후에 오늘 4%대에 대한 조정으로 현재 상승 랠리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신규 공략하실 분들은 43,000원에서 45,000원대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차트에 가로 지지 저항 라인대가 그려져 있죠. 이 43,000원대 오늘 정확하게 지지받고 나서 현재 마이너스 7%대에서 마이너스 4%대까지 회복해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들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 장세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 지켜보면서 주요 장기 포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까지 리뷰 도움 받아봤습니다. 저희 장기 포트 함께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설 명절 선물을 좀 미리 받아보신 기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서 파트너님께 또 여쭤보아야 할 게 저희 등대 안에서 이제 파트너님께서 좀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종목에 대한 뭐 2차 목표가라든지 세세한 대응 전략 세워주고 계시잖아요. 등대 참여 방법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주차 1주차부터 10주차까지의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들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리고 12월 26일 날 공략해드린 이후에 무려 122%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3차 목표가까지 제공해드리면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하는 흐름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신규 공략 타점뿐만 아니라 기존 종목들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까지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하는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이런 정보들 모두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등대 안에서 파트너님의 다양한 인사이트 또 함께 나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 오늘 또 새롭게 챌린지 2가지 종목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HD 현대미포와 HL 만도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한 종목씩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2025년도 조선사의 호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수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해군함 건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바로 이제 미국의 군함들 교체 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에 있어서 조선 업종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동맹국 중에서 미국의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국내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는데요. 그중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조선 종목들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실적까지도 따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HD 현대미포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앞으로 개설적인 성수기뿐만 아니라 후판가 하락 거기다가 공정 안정화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이 조선 관련주들은 상승 랠리를 이어간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부분이 바로 이 유동 비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동 비율이 조선업과점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서 특히 이 HD 현대미포는 유동 비율이 100%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에 있어서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에 대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재무적인 리스크는 좀 더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보율이 9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을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공략을 해드렸고 상승하는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 다시 한번 중요 가격대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 2024년도 6월부터 정말 반년 이상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검은색 중요 지지 라인대를 터치할 때마다 강력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추세전 강력한 상승 추세선에서는 반등하는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뿐만 아니라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단기 조정 이후에 눌림목 반등이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선정을 했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13만 8,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상승 추세를 이탈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드렸어요. 그래서 목표가보다 손절가가 짧은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가격대 손절가 12만 원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이 HL 만도는 자율주행 관련주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HL 만도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 센서류와 자율주행 제어 기능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북미 등 글로벌 OEM 업체뿐만 아니라 현지 업체들의 SDV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취임식이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기본적인 분석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보면 수익성 비율이 매출 총 이익률이 14.2%입니다. 거기다가 매출액 증가율이 3.6%,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8.3%나 되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장주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4년도 9월부터 우상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12월부터 2차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눌림목 이후에 최근에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 고점 돌파까지도 이번 상승 파동에 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46,100원, 손절가 4만 원 기준 잡고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서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다음 주에 이 상승하는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파트너님 의견이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조선 안에서 공통적으로 HD, 현대, 미포 공략을 해주셨고 자율주행 쪽에서는 HL 만도 픽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저희 챌린지 안에 편입해 보도록 하고요. 파트너님, 오늘 저희 챌린지 분위기와 좀 시장 분위기는 좀 다르게 파랗게 질려 있는데 이런 시장 전반적인 대응 전략 역시 다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세워주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등대 참여 방법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제가 함께하는 이 무료 교육방 등대에서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들, 정보도 오늘 어떠한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건지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업종들에 관련한 종목에 대한 기사 올려드리면서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장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장 전망,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전망을 통해서 오늘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장 상황, 종합 시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면서 기법들, 어떻게 공략을 해서 이러한 상승 흐름들을 함께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법에 대한 동영상 자료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과 같은 하락장 속에서 1313 챌린지 포트는 빨간 불이 들어왔죠. 이렇게 시장을 이겨내는 강한 상승하는 흐름들을 대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떠한 종목들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네모난 QR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그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그 무료 교육방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이런 모든 정보들, 혜택들 받아가셔서 계좌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AI 충격에 인해서 저희 시장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1%대 코스피 여전히 약세에 뛰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오후장에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셔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켓나우 3부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